바다의 풍우나 프란시스 드레이크. 드레이크라고 하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일본 만화 원피스에서 현상금 엔트리 5위에 들어가는 해적 드레이크가 바로 오늘 소개할 이 사람을 모델로 탄생했습니다. 넬슨 제독과 함께 영국 최고의 제독으로 알려진 프란시스 드레이크 경. 프란시스 드레이크 경은 영국의 해적, 군인, 탐험가였습니다. 라틴어 이름은 프란시스코스 드라코, 스페인어 이름은 프란시스코 드라코. 해적 때문에 골치를 앓던 스페인 사람들은 그를 가리켜 드라코 혹은 엘 드라케라고 불렀습니다. 당시 해적 행위는 영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행해지고 있었습니다. 영국인으로서 선장으로서 최초로 세계 일주를 달성했습니다. 물론 마젤란이 세계 일주 여행을 한 사람이기는 하죠. 최초로. 근데 살아있는 사람으로서의 세계 일주 여행 최초는 프란시스 드레이크가 최초였습니다. 1543년 프란시스 드레이크는 남부 잉글랜드 대본의 타비스톡에서 에드먼드 드레이크로 태어났습니다. 에드먼드 드레이크와 메리 밀웨이의 사이에서 12명의 자식 가운데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농민이었던 아버지 에드먼드 드레이크는 프로테스탄트로서 후에 목사가 되었습니다. 10살을 넘겼을 무렵부터 드레이크는 그 인근에 사는 늙은 선장 밑에서 항해일을 배웠습니다. 그 조니 뎁이 나와 있기는 하는데 어쨌건 늙은 선장 밑에서 항해일을 배웠습니다. 선장으로부터 근면함을 인정받고 그의 배를 물려받았습니다. 18살에 무역과 해적 일을 하던 친척 존 홉킨스 밑에서 무기, 선박, 물류, 항해, 지도 보는 법을 배웠습니다. 20살에 플리머스에서 온 친척들과 존 홉킨스는 같이 항해에 참가했습니다. 벨라크루스 북은 영상에서 보이시는 선박의 이미지가 산 후안데 울로아에서 에스파냐 해군의 기습을 받고 배 두 척 외에는 거의 괴멸 상태가 되는 장면입니다. 아까 얘기 드렸던 것처럼 이 시기에는 모든 해군이 모든 바다에서 있는 배들이나 이런 것들이 다 해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다 해적이었어요. 군인조차도 해적질을 했으니까. 자, 여기서 보시면 드레이크와 존 홉킨스는 목숨만 겨우 건져서 영국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 경험은 훗날 드레이크의 전생에 걸친 에스파냐에 대한 복수심을 품게 만들었죠. 당연히 목숨만 겨우 살아 돌아왔고 자기가 가졌던 모든 걸 잃었으니 그 복수심이, 그 분노가 대단했겠죠. 1569년에 드레이크는 세인트 뷰도에서 메리 뉴먼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나 12년 후인 1580년에 드레이크의 첫 번째 아내 메리 뉴먼은 사망했습니다. 드레이크가 18살에 비스케이만을 항해하는 사무장이 되고 20살 이후 친척들과 존 홉킨스가 소유한 배를 타고 아메리카로의 첫 항해를 시작했습니다. 1570년 이후부터 드레이크는 서인도 제도의 에스파냐 선박이나 식민지 마을을 습격하는 등의 해적 활동을 하였습니다. 이들은 서아프리카 해안, 그 빨간색 화살표 보이시죠? 그 해안에서 포르투갈의 마을과 배를 공격한 뒤에 아메리카 노예들과 그 뺏은 화물을 또 옆에 있는 스페인 공장에 가서 팔았어요. 지금 보이시는 그림은 스페인 그 노예를 팔고 사는 그런 공간에 대한 그림이죠. 1572년 그는 첫 번째 본인의 독립사업을 한번 시작을 해보게 돼요. 스페인 사람들에게 티에라 프루메인으로 알려진 파나마의 이스무스에 대한 공격을 계획했습니다.
페루의 은과 금 등의 보물이 이곳을 통해 카리브해로 보내는 지점이었어요. 그곳에서 스페인 선박인 갤리온이 놈브레드 디오스 마을에 정박을 할 것이라는 정보를 입수하게 됩니다. 드레이크는 1572년 5월 24일 70톤의 파샤오와 25톤의 소아노 두 척의 소형 선박, 이것도 소형 선박이라고 얘기를 해요. 73명의 선원을 태우고 플리머스를 떠나 영상에서 보이시는 스페인 갤리온선을 납치했습니다. 스페인 갤리온을 공격을 해서 드레이크와 그의 부하들은 그 지역의 마을, 보물 모두 점령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때 드레이크가 상처를 되게 크게 입었어요. 그래서 그 큰 상처 때문에 이 지역에 1년 동안 머물게 되는데, 그 지역에 1년 동안 머물면서도 스페인 선박을 급습하고 또 스페인의 보물을 뺏고 그걸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1573년에는 파나마에서부터 금과 은을 운송하던 에스파냐 선박들을 습격해 막대한 제보를 손에 넣었어요. 장난 아니겠죠. 지금 영상에서 보이시는 그 장면이 진짜 그때 당시의 상황이었대요. 1577년 11월, 이 골든 하인드호를 타고 세계 일주를 떠났거든요. 아까 저희가 얘기했던 그 스페인의 갤리온선 납치할 때 썼던 두 척의 배는 70톤하고 25톤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이 골든 하인드호는 약 300톤이었어요. 굉장히 큰 거죠. 이 300톤의 갤리온선인 골든 하인드호를 타고 5척의 함대를 이끌고 플리머스 항을 출항해서, 그러면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같이 나갔다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나중에 보세요. 몇 명이나 돌아오나.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죽어요. 그래서 이 5척의 함대를 이끌고 플리머스 항을 출항해서 대서양을 지나 마젤란 해협을 거쳐 태평양까지 진출했습니다. 칠레나 페루 연안의 에스파냐 식민지나 배를 덮쳐서 다시 한번 막대한 제보를 약탈했어요. 그때 납치했던 배 중에 에스파냐 왕의 보물을 실은 카카푸에고 호를 납치를 하였는데, 카카푸에고 호에는 은이 26톤, 금이 80파운드, 화폐와 장식품이 13상자 등 모두 20만 파운드 상당의 재물이 적재되었다고 해요. 20만 파운드면 대부분 한 나라의 예산하고 맞먹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그리고 그게 어느 정도나 양이 되는지 가늠이 안 되시잖아요. 이게 사람들이 이 보물을 갖다가 옮겨 싣는 데만 해도 5일이 걸렸다고 해요. 그 후 태평양을 가로질러 모르카 제도, 또 인도양에서 희망봉을 돌아 영국으로 귀국함으로써 페르디난드 마젤란에 이은 두 번째 세계 일주를 달성하게 됐습니다. 근데 아시는 것처럼 그냥 일주 여행했다고 해서 여행만 한 게 아니에요. 중간중간에 계속 습격한 거 아시죠? 습격해서 많이 뺐고 어디서 뺏을 수 있는 거는 해서 막 다 챙겼어요. 배에다가. 아까 5척 같이, 그러니까 총 6척이 이렇게 나갔잖아요. 이거는 지금 보이시는 영상은 드레이크가 캘리포니아에 상륙하고 테오도르 데 브라이라는 사람이 이걸 이제 그 상륙했던 장면을 상상해가지고 판화로 만든 거죠. 영상에서 보이시는 캘리포니아 원주민이 드레이크를 맞이하는 모습은 당연히 이거 백인이 그린 거겠죠. 오른쪽에 있는 거는 1579년 6월 캘리포니아 드레이크 상륙 기념 십자가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봤을 때, 아니 어떻게 영국에서 캘리포니아, 여러분들이 아시는 미국 캘리포니아예요. 거기까지 어떻게 갔지? 지금 이제 보실 영상들에서 그 그림을 상상하실 수가 있어요. 어떤 식으로 이동을 했는지. 드레이크는 태평양을 가로질러 희망봉을 돌아 영국으로 귀국함으로써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페르디난드 마젤란에 이은 두 번째 세계 일주를 달성을 했어요. 근데 지금 화면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노란색 동그라미 보이시죠?
이거는 항해 중에 1578년에 혼곳과 드레이크 해협을 발견하기도 했어요. 드레이크 해협은 자기가 이름을 그렇게 지은 거예요. 자, 마젤란 해협에서 드레이크와 그의 부하들은 지역 원주민들과 교전을 또 벌였어요. 물건을 이제 뺏으려고 했던 거죠. 이 교전을 벌이고 또 남부 파타고니아, 지금 이제 사람들이 많이 여행을 또 가는 지역이기는 하는데 그 파타고니아에 갔을 때 거기서 또 원주민을 처음으로 죽였다고 해요. 그리고 귀환하던 중에 지금 그 보시는 것처럼 이게 정확하게 이 나무인지는 확실하지는 않아요. 근데 이 열대 과일, 열대 그 나무라고 생각되어지는 그 나무가 있는데 드라이미스 윈턴이라는 그 나무가 있대요. 그 껍질로 괴열병을 고쳤다고 해요. 그래서 그 선원들이 그 괴열병 고치는 치료제라고 그래가지고 그 나무 껍질이랑 막 엄청 그거를 잘라내가지고 또 그 선박에다 실었다고 하네요. 괴열병이 그때는 굉장히 무서운 질병이었죠.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죽었거든요. 자, 드디어 1580년 9월 26일 골든 하인드 호는 드레이크와 남은 59명의 승무원들, 얼마나 사람이 많이 죽었는지 아시겠죠. 5척하고 300톤짜리 갤리온선이 나갔는데 겨우 사람은 59명만 돌아왔어요. 그 59명의 승무원들과 함께 풍부한 향신료, 화물, 그 다음에 몽창 빼든 스페인의 보물, 그 신대륙에서 또 식민지에서 뺏은 것들 그거 잔뜩 갖고 왔으니 엘리자베스 여왕이 봤을 때는 굉장히 좋았겠죠. 근데 왜 좋아했냐면 드레이크가 여왕에게 바쳤어요. 엘리자베스 1세 여왕에게 본인들이 가지고 왔던 금은 제보하고 이런 것들을 많이 여왕에게 바쳤어요. 그러니까 여왕 입장에서는 드레이크가 너무 예쁠 수밖에 없는 거죠. 가뜩이나 그 왕실의 재정이랑 나라의 돈이 부족한 상황이었으니 돈 날 곳은 없는데 돈 쓸 곳은 계속 생기고, 근데 그거를 보충을 해주는 게 드레이크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자베스 1세 여왕 입장에서는 드레이크를 안 이뻐할래야 안 이뻐할 수가 없었죠. 드레이크가 엘리자베스 여왕에게 바친 그 보물이 30만 파운드를 넘는 것으로, 아까 그 카카푸에고 호에서 옮겼던 보물이 20만 파운드라고 그랬잖아요. 그거에 비해서 엄청 많은 거죠. 당시 잉글랜드의 국고 세입을 훨씬 넘는 것이었다. 에스파냐 측에서는 드레이크의 처벌을 요구했지만 당연히 그러겠죠. 스페인만 보면 탈탈탈 털어가니까. 엘리자베스 1세는 오히려 그를 영국 해군의 중장으로 임명함과 동시에 훈장을 수여하고 제독의 칭호를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에스파냐라는 게 여러분 혹시 헷갈리실까봐 그러는데 스페인하고 같은 말인데 옛날 그 스페인을 에스파냐라고 불렀어요. 엘리자베스 1세 여왕 이전에는 실은 해적은 잡히는 즉시 죽음이었어요. 사형이었어요. 교수형. 근데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이 등극하고 나서는 사략선을 인정을 하고 존 홉킨스에게 비공식적으로라도 아프리카와 신세계 해안을 약탈해도 좋다고 허락을 하기도 했습니다. 왜요?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은 실은 그 돈이 가지는 힘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자신과 영국을 지키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릴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영국 여왕 입장에서는 해적도 굉장히 중요한 자산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드레이크가 가서 뺏어와가지고 자기 혼자만 먹고 사는 게 아니라 나라한테 바치잖아요. 영국 여왕에게 바쳤습니다.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이 하사한 보석 드레이크 주얼을 자랑스럽게 착용을 하고 있어요. 진짜 이제 그냥 일반 코찔찔이 그 영국 시골에 있던 그 촌놈이 아니라 제대로 된 선장이자 또 영국 여왕에게 인정받는, 또 자귀를 하사받은 제독이 된 거예요. 자, 이게 드레이크 주얼이라는 건데 참 아름답죠. 드레이크 주얼은 엘리자베스 1세가 세기 일주를 축하하는 의미로 하사한 보물이에요.
빅토리아 알버트 박물관에 있고, 한 면에는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의 초상화가 있고 반대편에는 그 이중 초상화 흉상이 있는데 왕실 여성과 아프리카 남성이 그려져 있어요. 드레이크의 주얼은 16세기 보석 중에는 이런 것들이 있다고 드물게 기록된 보물 중에 하나예요. 1581년과 1583년경의 드레이크경의 초상화입니다. 지금 이 동상은 플리머스에 있는 드레이크 일주 기념상이에요. 오른쪽에 지구본을 탁 놓고 손을 거기 이렇게 장갑이랑 이런 식으로 얹어 놓고 있죠. 아주 당당한 모습으로 서 있어요. 1581년에는 플리머스의 시장으로 선출까지 돼요. 근데 이때 에스파냐와의 국교 악화로 다시 바다로 돌아와 에스파냐령에 대한 공격을 지휘를 하게 됩니다. 지금 보이시는 집은 드레이크가 살았던 곳이에요. 드레이크가 실은 처음으로 이제 샀던 집인 거죠. 샀던 집인데 이게 이제 데본에 있는 버클랜드 앱이라는 집이에요. 그래서 현재로는 내셔널 트러스트에서 잘 보살피고 있고 드레이크에 관련된 전시 물품들이 이제 여기서 사람들을 반기고 있죠. 여기서 15년 정도 살았다고 하네요. 자, 영상에서 보시면 왼쪽에는 드레이크, 오른쪽에는 엘리자베스 시대는 드레이크의 두 번째 아내예요. 지금 여기 지도 보시면 이게 서인도 제도하고 지금 계속 드레이크가 활약했던 또 활동했던 지역 얘기할 때 서인도 제도 얘기 많이 나왔잖아요. 이게 서인도 제도하고 카리브해 주변 지도가 이렇게 생겼어요. 그리고 자, 이제 이 지도를 보시면 드레이크가 얼마나 여기저기 다 돌아다녔는지 아실 거예요. 아까 처음에 그 중간쯤에 저희 영상에서 보면은 드레이크가 세계 일주 하면서 갔던 데를 파란색 선으로 이렇게 듬성듬성 찍어 놓은 게 있었어요. 이거는 이제 일주 후에 1585년부터 86년까지 진짜 종횡무행 막 다니면서 막 다 노력질 하는 거죠. 보시면 지금 왼쪽에 있는 게 바로 이제 미국 쪽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캘리포니아 어떻게 갔는지 이제 아시겠죠. 자, 이렇게 보시고 근데 이제 여기 딱 보니까 펠리페 2세하고 엘리자베스 1세 사이가 되게 안 좋았어요. 이때 왜 그랬냐면 에스파냐의 식민지 네덜란드가 반란을 일으켰는데 영국이 이를 도왔다는 이유로 에스파냐가 전쟁을 일으켰어요. 엘리자베스 1세는 드레이크를 함대의 지휘관으로 임명했고 드레이크는 좀 전에 보셨던 서인도 제도를 비롯해 지금의 콜롬비아와 미국의 플로리다까지 공격을 했습니다. 펠리페 2세 입장에선 진짜 막 열받아서 죽을 것 같았을 거예요. 이때 근데 영국 해군 병력까지 드레이크한테 막 다 줬어요. 주면서 해적질을 하라고 했어요.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왜냐면 진짜 드레이크가 재능이 정말 담대하기도 했고 재능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종횡무진으로 활약을 했겠죠. 자, 이거는 드레이크가 스페인 무적 함대가 접근을 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그 장면이라고 하네요. 바다를 가득 채운 스페인의 무적 함대 아르마다. 1587년에는 카디스만에서 에스파냐 함대를 드레이크가 습격을 해요. 그 이후에 지금 보시는 1588년의 아르마다 해전에서는 찰스 하워드를 사령관으로 하는 영국 함대의 부사령관으로서 잉글랜드 함대의 실질적인 지휘를 맡아 화약과 기름을 싣고 불을 붙인 배를 적의 함대로 보내는 해적식 전법을 통해 당시 무적 함대라 불리던 에스파냐 함대를 괴멸시켰어요.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스페인 사람들은. 근데 하워드 제독과의 갈등으로 드레이크는 부제독 자리에서 해임이 됩니다. 드레이크는 하워드 제독의 명령을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행동했으며 약탈에 몰두하다가 자신의 함대를 잃어버렸습니다. 하지만 그가 약탈한 금을 엘리자베스 1세에게 바친 덕분에 지금 영상에서 보시면 왼쪽에 엘리자베스 1세가 말을 타고 있는 것처럼 보이시는 부분이 있죠. 자, 엘리자베스 1세에게 그 바친 덕분에 실질적으로 전쟁을 감당할 능력이 없었어요. 영국이 당시에. 근데 그래서 파산 위기에 몰렸었지만 이 영국 왕실의 재정이 다시금 드레이크가 뺏은 그 보물들을 다 갖다 줌으로 인해서
다시 풍족해졌어요. 이 때문에 드레이크를 실질적인 전쟁의 최고 공로자로 보기도 하는 거예요. 자, 이 지금 영상에서는 드레이크는 스페인 갈레온 누에스트라 세뇨라 델 로사리오에서 페드로 드 발데스 제독의 항복을 받고 있는 장면이에요. 와, 스페인 사람도 알 거 아니에요. 이 드레이크가 평민 출신이라는 거. 좀 자존심이 상했을 수도 있겠죠. 진짜 많이 상했을 수 있어요. 이를 갈았겠죠, 똑같이. 자, 그러나 세월은 드레이크를 비껴가지는 못했어요. 드레이크가 1596년에 에스파냐령 아메리카와의 싸움에서 괴멸 수준으로 피해를 입은 후에 푸에르토리코의 산 후안의 싸움에서 또 패하게 됩니다. 1596년까지 여러 차례의 전투가 진행되지만 드레이크는 번번이 패하고 맙니다. 1596년 파나마의 포르토벨로 해안에서 드레이크는 최후를 맞게 됩니다. 사인은 이질에 의한 병사였습니다. 열대병이었죠. 그때 그의 나이는 55세였습니다. 죽기 직전에는 병상에서 갑옷을 입으려고 하거나 막 이런 정신착란 증세를 좀 보이기도 했다고 해요. 생에 자식은 없었고 시신은 납으로 만든 관에 넣어져서 포르토벨로 부근의 바다에 수장되었다고 하고 이 오늘날까지 다이버들이 수색 작업을 계속 하고 있다고 해요. 그렇죠. 아마 이 드레이크 관을 갖다가 인양을 해서 그게 또 사람들한테 보여지게 되면 이것도 엄청난 또 돈이 될 거예요. 평민에서 영국 제독이 되는, 자, 이건 아무나 할 수 없었던 일이겠죠. 그렇지만 이뤄낸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이 있다면 꿈을 잃지 마시고 끝까지 정진하시고 미친 듯이 노력해 보시고 그 다음에 스스로에게 항상 격려해 주세요. 할 수 있다고.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